안녕하십니까. 경마사진 넘버 2014년 12월 12일 쌍십일이죠. 네. 부산교차 금요경제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저희가 특별문자를 갖다가 전경주 확대 시행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었는데 어찌됐든 처음 시행한 것 치고는 나름대로 좀 약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 금요일 날은 지난주 12월 5일이었죠. 그때 금요일 날은 이제 3경제 2경대로 하고 엘크미를 갖다 보내드렸어요. 21.5배인가요? 6배인가요? 그리고 토요일 경주 때는 해마로의 알라딘을 원틀로 보내드렸어요. 쌍성식은 좀 더 나왔는데 13.4배짜리. 일단 후반부에 저희가 보내드렸기 때문에 뭐 또 나머지 경주 몇 개 경주 적중이 나왔는데 그리고 일요일날 9경주 때 미러클 축제 구댕굿. 아, 배당 너무 좋아했죠? 네, 14배짜리. 예, 한방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우리가 구댕굿. 예,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여튼 금토일 3일에 걸쳐서 짭짤한 배당을 다 한 방으로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경주 이제 뭐 배당이 저배당, 없었죠. 네. 저배당도 몇 개 보내드리면서 적중을 했는데 역시 저희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고요. 좀 아까웠던 게 이제 토요일날 2경주였죠. 제가 무상대복이란 말을 갖다 이제 복병마로 보내드렸어요. 터지면 무상대복이 터트린다 이렇게 뭐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무상대복에 오발탄이 들어왔어요. 오발탄을 보내드리지 못했어요. 오발탄도 인기 많은데 네. 우리가 압축을 못했죠. 좀 안타까운 결과였었는데 아무튼 터트리면 무상대복이다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적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많이 같이 호흡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더 나은 성적을 낼 거예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주연하고 저도 이 특별문자가 한번 시행하다 보니까 분석하는 과정이라든지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더 길어졌고요.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의 악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좋아지고 있는 추세고 시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는 더 좋은 성적으로 인사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네. 지금 다른 예상가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문자를 안 해가지고. 네. 근데 우리가 둘이 상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상이 다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김민수 의원이 1번 놓고 2, 3 주력인데 저는 1 놓고 5, 6이 주력이면 역시 합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말 상태를까지 확인을 합니다. 주로에 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주로 뭐 남들은 한 15분 전에 보내지 않나 문자를.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7분 내지 8분 전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고 보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팬 여러분께서 만약에 뭐 복잡한 그런 바쁜 그런 매장 같은 데서는 지점 같은 데는 좀 어려워요.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저희가 가장 좋은 예상을 보내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좀 투자합니다. 마지막 주로 나가는 모습까지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보통 7, 8분 전에 우리 예상을 보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합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병재이 자신 있다면 이병재현 쪽으로 예상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자신 있으면 제 나름대로 보내드리고요. 자, 어찌됐든 많은 적중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율하고 마지막까지 그 바둑을 둔다는 마지막 한 수 아닙니까? 정말 집중을 해서 3시간을 고민했다가 한 수를 두는 게 이제 바둑인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필 출장이 다 끝났을 때 컨디션까지 다 확인했을 때 그때 저희의 마법이 나갈 겁니다. 그게 한 늦으면 5분 전, 네. 빠르면 7분 전 정도에 들어가지 않을까. 조금 더 좋은 적중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특별 문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과 같이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난주 성적은 나름대로 이병주연도 선전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승부처에서 조금 빗나갔다는 것이 좀 아쉬운데, 일반 경기에서는 좀 좋은 적중이 났는데 승부처에서 좀 빗나갔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뭐 이병주연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번 주를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 주 좋은 결과로 인사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이병주 승부처. 자, 5경주 그리고 10경주 메인 승부처. 이 중에서 10경주가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5경주하고 10경주 승부처인데 저는 3경주하고 9경주인데 메인 승부처는 9경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교차 10월 12일 1경주부터 쭉 한번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가 1000m 국내상 5분 경주예요. 자, 이병주. 네, 이번 1경주가 능력은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어느 정도 인기권은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인기마들이 강세해 보일 테고요. 일단 신마 중에서는 3번마 설화벌 공주가 단연 눈에 띄는 마필입니다. 부산역마다 일고 나왔던 행복전선의 형제 마필인데요. 일단 북에 목에 볼 때는 상당히 뛰어준 마필이고요. 기존마 중에서는 6번마 청화통일과 인기마가 9번이 되겠죠. 퍼티브로. 1000m에서 지난번 경주에서 2착을 왔고요. 대차이지만
5번마, 6번마 천하통일은 상당한 순발력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주도 선회에 나선다면 뭐 그대로 돌 수 있는 또 선행 전문 김도영 기수이기 때문에 기존 말 중에서는 6번마 천하통일이 상당히 돋보이는 말이고요. 10마 중에서 3번이 일단은 잠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번마 천하통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이만 7마필과 경합시에도 이권 모습 보여줬고요. 자, 어찌됐든 실전에서 검증이 된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3번마 설화벌 공주하고 초반서부터 약간의 충돌은 예견이 돼요. 네,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6번마 천하통일 좋고요. 저는 축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3번마 설화벌 공주는 강치라든지 오르세 오르세보다 먼저 선행을 나왔다는 것이 이거는 물론 계속 채찍을 내고 말이죠. 실전처럼 뛰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오르세 그랜드 특급 이런 말이 뛰었어요. 원일로즈 강치. 그래서 일단은 기본 싹수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20조 최기용 마방은 데뷔전 승부를 갖다가 아주 잘합니다. 만들고 그 마필의 컨디션을 끌어올린 다음에 나름대로 훈련도 굉장히 열심히 시키면서 데뷔전 준비하기 때문에 일단 전력 승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일단 6번, 3번 두 마필이 유리한 가운데 9번 포티브룩이 도전하는 구도, 그 밖에도 7번만 울트라매직이라든지 1번. 예, 1번 아주 친절한 1번이 지금 인코스를 잡았기 때문에 아마 거리 줄여가지고 아마 노조무 기술 바꾸고 아마 어떻게든 아마 열심히 탈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세게 보지 그렇죠. 않지만 복병이죠. 어찌됐든 복병권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고요. 일단 저는 6번만 천하통일을 말씀드리고 6번. 예, 같이 6번이요. 자, 이 경주하겠습니다. 1200 국내산 5군 경주하겠습니다. 국내산 5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을 보여준 마필, 거기 신의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하겠습니다. 이 경주. 네, 일단 이번 경주가 이제 3번 CF 스타와 9번 지봉 스타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물론 뭐 깜빡에 들어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단 개인적으로 이번 이 경주는 3번이 강축이다. CF 스타 강축이다 보는데요. 이게 그 연승 달리다 부러졌던 비결이라고 있죠? 네, 연승 달리다 부러졌던 비결이가 3군에 가 있는데 이 CF 스타가 사실상의 데뷔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경주를 입장 중에 낙마로 해서 제외되고요. 출장 박마로. 그리고 11월 7일에 뛰었는데 일단 중위권에 따라하다 마지막 올라온 끝걸음이 대단히 날카로웠고요. 그때 그 그레이스가 돼가지고 센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저는 2번 게이트 3번 게이트 뽑았는데요. 이번 경주 편성으로 올 때는 지난번보다 약하다. 저는 복승식은 강축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번만 CF4. 그레이스라는 마필이 이제 승문제를 못 들어갔어요. 워낙 와일드한 경주에 뛰면서 승문제를 못 들어갔는데, CF4는 5주 만에 출전했지만, 뭐, 지난번 경주 쏴서 들어갔다,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막판에 올라오는 포스 자체가 네.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 경주 편성도 굉장히 와일드한 편성이다. 그 정도의 편성에서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 그리고 훈련대는 골드메달 파이널이나 마필, 4군 마필과 경합시, 혼합 4군 마필인데요. 아직까지 망아지 마필인데 그 마필과 훈련 때 병합을 했는데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상태는 제가 보기엔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만 CF4를 저 역시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구멍 지봉스타가 지난번 경기 선행을 받고 한 바퀴 돌았는데 네. 편성 자체는 뭐 신천여왕 말고는 센 편성이 아니었어요. 네, 이번에도 뭐 압도적인 인기인데요. 네. 문제는 드러난 전력들이 나머지가 없어서 그렇지 지봉스타가 상당히 고가의 6,400짜리 말이긴 하지만 일말의 위험성이 있다. 거기에 이제 터트릴 맛들도 있거든요. 그건 제가 현장에서 3번 축으로 특별 문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CF4 추가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딱 한 마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천중왕이라는 마필인데요. 요거는 말이 굉장히 좋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주행검사 내용 자체는 글쎄요, 뭐 제가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마필 상태는 최상입니다. 아무튼 1번과 천중왕이 단일 현장에서 바람이 불어도 요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정도로 훈련 상태가 좋고요. 뭐 늦발했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후미권에서 올라온 걸음에 포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1번과 천중왕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나머지 2번만 애프로스타, 오양화 기수, 부산 경마장이 이제 처음으로 선보이는 기수인데 뭐 능력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거기 2번만 애프로스타라든지 5번 낙랑, 8번 자유대로 이런 것들이 복병이다. 어찌됐든 저희는 3번 CF스타를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 하겠습니다. 1300m 국내선 5군 경주. 자, 이번 3경주가 김희수 저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병주.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아마 이번 경주에서 압도적 인기만은 2번만 최강 파이터로 팔릴 텐데요. 일단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2번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파인공주 그리고 3전 2승을 기록한 예신노브의 그 모기 형제 마필입니다. 부마도 크리켓을 볼 때 상당한 스피드 혈통이거든요. 데뷔전에서는 끝판대장이 워낙에 강력하게 선을 나가면서 따라가서 2차 봤는데
데뷔전 치고 2차기면 상당히 잘 뛴 거다. 저는 잠재 능력에서는 2번이 제일 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번 함경주 이병렬께서 2번만 최강 파이터를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2번만 최강 파이터는 노림수에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배달판에 축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네, 거의 강축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김민수 저의 노림수는 다른 마필입니다. 어찌되었던 2번만 최강 파이터 쪽으로 한 방 때릴 겁니다. 네, 그런데 조심스럽게 쌍승시까지 뒤집어서 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난번 경주 때도 제가 노렸던 마필인데 그때는 마필 완성도가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좀 급하게 노린 그러한 맛도 있었던 마필이었습니다. 제가 ALS를 통해서 너무나 상태가 좋은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근데 지금서부터 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이 일단 출전했는데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자세하게 훈련이라든지 복귀를 갖다 자세히 봤는데 이제는 이편성에서 완벽한 느낌도 훈련 때 좋고요. 전개 상황이라든지 모든 상황 자체가 딱딱딱딱 들어맞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조시하고 지금 컨디션이라면 최강 파이터까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조시를 보여준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때리겠습니다. 노림수를 가졌던 마필, 지난번 경기 약간은 실망감을 줬지만은 그래도 상태가 좋아진 마필을 놓고 최강 파이터 한 방 때리고요. 또 다른 마필 중에 또 상태가 변화된 마필이 있거든요. 그 마필까지 엮어서 딱 세 마필인데 일단 기본은 최강 파이터 쪽으로 순방으로 뒤집어서 쌍승시까지 한번 공략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자, 이번 3경기를 김민수의 승부처 노림수 축을 놓고 두 방 강하게 승부하는 경주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경주 하겠습니다. 1200 국내산 5군 경주 하겠습니다. 일단은 2번만 마추픽추라는 마필이 지난번 경주 명원 라인이라는 마필과 한 바퀴 돌면서 입상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야, 이 국내 편성을 봤을 때 도저히 얘를 뺄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네요. 네, 저는 후창 마사키로 분류를 했습니다. 뭐 경주라는 게 보통 크게 세 개잖아요. 혼전이냐, 아니면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박스 접전이냐. 그렇지 않으면 강축에서는 후차 꼬리차긴 한데 저는 복성시까지는 뭐 인정했습니다. 지난번에 끝걸음은 뭐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았죠. 그리고 무적천하가 지난번에 늑발을 하고 사실상의 어부질 이착이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 김민수 말씀대로 이 편성이 뭐 다 말 같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 있다면 신마가 숨어 있죠. 8천마 바이오블루죠. 요 말은 좀 좋은 말인 것 같고요. 어쨌든 2번은 우리 김민수 말씀대로 그냥 독땡이에요. 인정합니다. 추고. 네, 부산 마필들이 이제 보통 보면 처음에 스타트하면서 파롱을 재지 않습니까? 스타트했을 때 파롱을 쟀을 때 이 그 첫 구간 파롱이 보통 서울 마필 같은 경우에는 선행만은 13초 56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국내산 5군 마필들. 근데 부산 마필들은 보면 14초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14초 플랫, 14초 1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록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이 주로 때문에 그런가 영향을 갖다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는데 아무튼 이 마추픽추가 그때 명원 라이언과 내측에서 선행받고 외측에서 명원 라이언이 나란히 이제 경합구도 갔는데 처음에 구간 자체가 13초 8이 나왔어요. 굉장히 빠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선 5분 마필 치고는 여기서 빠른 거예요. 부산은 13초 8이면 빠른 거예요. 굉장히 빠른 겁니다. 부산은 13초 8. 보통 7, 8이 빨라. 13초 7, 8. 전번에 대통령의 대상 경주에 부산 애들 다 올라와가지고 13초 3, 5를 끊더라고. 매직 댄서. 네, 매직 댄서 이런 애들이. 네. 근데 부산에서는 그렇게 끊지는 못해요. 네. 이런 경주에는. 근데 아무튼 뭐 주로 영향인지 모래 영향인지 그거 정확히 이제 분석이 안 나왔는데 아무튼 마추픽추가 그때 당시 처음에 파롱을 끊었을 때 13초 8이면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 빠르면서 중요한 건 견뎠다는 거죠. 명원 라인과 경합을 하면서 견뎠다는 점에서 솔직히 저는 마추픽추가 능력을 떠나서 선행받고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이병전이 말씀드렸던 다른 부분을 얘기했는데 거기 나머지 마필 중에서 이제 이병전께서 살짝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8번 바이오블루. 정말 찝찝하지 않습니까? 네. 이 바이오블루가 주행검사 7월 10일 날 능력 미달했거든요. 근데 3개월 쉬다 왔어. 쉬다가 왔는데 물론 그때 늑발을 했습니다만 막판에 올라온 끝걸음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또 1200에 일부러 쓴 것 같기도 하고 또 추임만 된 외곽이니까 불리할 건 없고 그렇지. 뭐 마음만 먹으면 개인적으로 2판 한 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5번은 위닝 넘버가 아마도 깜빡이죠. 그렇죠. 네, 5번은 위닝 넘버 깜빡인데 글쎄요, 뭐 10월달 5 빅터스랑 들어왔을 때 약간 어부질이 지난번 경주 쥐어 짜서 그 정도라면 강인한 포스는 없다. 일단 유현명이 기승했기 때문에 불로 뻔하게 지금 이건 뭐 깜빡이 아주 심한 깜빡이 나올 가능성이 뭐 마추픽추 올다가니까 그 다음에 내가 거의 올림차게 얘가 조상범이가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병가로 예약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유현명이 타서 좋아진 건 아무것도 없고
부담만 늘었다. 그렇게 좋아진 게 부담이잖아. 부담만 4kg만 늘었다. 마필 능력은 센 말이 아니죠. 10전을 뛰었는데 현역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늘면 얼마큼 늘겠습니까? 물론 동물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변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보여줄 걸 다 보여줬다. 이게 만약에 심한 깜빡이라면 저는 안 사겠습니다. 전혀 사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당연히 현장에 지금 만약에 내가 현장 앞에서 막권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2번, 5번에 대한 막권을 좀 그리기가 싫다. 2배다 그러면. 능력이 대단한 마필도 아닌데 네. 플러스 6여 명이 타고 편성 약하다는 어떤 핑계거리로 인해서 팔린다 그러면 깨끗이 막권을 찍고 가서 구경하든지 다른 막권을 사고 싶은 그런 심정도 같이 전달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하겠습니다. 1300m 혼합 4군 경주하겠습니다. 이병전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번마 라이언 메탈이라는 마필을 갖다가 일단 좀 세게 봅니다. 강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지난번 경기 때 신의 능력 마필 누리라인 엄청난 괴력입니다. 지금 그 말 이름이지? 레이드 앤 유아? 레이드 앤 유아랑 같이 최근 도입됐던 마필 중에 가장 강인한 포스를 갖다 실전에서 전달시켜주고 있는 마필이 바로 누리라인인데 그 마필과 치면서 정말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꾸역꾸역 들어왔습니다. 착차는 12마신인데 글쎄 여기 떴던 모든 마필이 한 12마신 누리라한테 져봐. 제가 보기엔 다 질걸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됐든 들어가서가 아니라 또한 얘가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번 라이언 메탈 선입후 막판에 끈기를 유지할 2번을 말씀드리고 이병전은 승부처이기 때문에 승부의 변을 들어보시죠. 자, 이번 오경주가 제가 이제 한 노랬던 말이 쪼고있던 마필이 출전했습니다. 그 말은 그냥 복귀를 떠나서요 능력이 센 말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능력상 잠재 능력에선 그냥 버린 말입니다. 물론 2번은 아니고요. 2번 라이언 메탈은 지난번에 그 깜빡이가 들어왔는데 지금 다 얘기를 해줬고요. 라이언 메탈 힘 좋아요. 막판에 그 선입을 패주겠던 초록스 용건이를 마지막에 쉽게 때려잡는 모습 봤기 때문에 일단 보여준 것도 있고요. 능력도 있습니다. 힘도 워낙 좋고 그렇지만 제가 누리는 축은 따로 있고요. 그 마필은 복귀 다 할 거 없고 전개도 필요 없고 일단 1300이 나왔는데 저는 그 말이 잠재 능력 대가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놓고 제가 현장에서 두 방 안쪽으로 압축할 예정이고요. 2번마 라이언 메탈은 일단 입상 후보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노린 축은 아니고 이번 경주 이제 되는 말이 많아요. 2번마 외에도 1번마 비호자 그리고 4번 더 프라핏 여기에 지금 완전 바닥을 차고 있습니다만 주행검 때 아주 좋았던 5번마 해상풍 그리고 7번, 8번, 9번 외곽이 11번, 13번까지 일단 혼전입니다. 혼전이고 배당은 약간 나올 수 있는 경주고요. 제가 능력상 대가리라는 말 전개 필요 없이 대가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해 주신 2번 라이언 메탈은 분명히 제가 배팅권에 안고 갈 거고요. 현장에서 최대한 압축해서 짭짤한 배당으로 한번 승부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5경주 이병전의 강력한 노림수 축이 나와 있는 경주 역시 능력상 앞서 있다. 그 정도로 이제 자신있게 표출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병전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경주 하겠습니다. 1400m 국내산 4군 결정 경주 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도 강추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3번만 어프로치가 일단 축이에요. 제가 본 견제에선 지난번 경주 때 파인스타라는 마필과 같이 들어왔는데 엄청난 괴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마필이 3번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네, 후상만 찾기죠. 1400을 떠나서 전개를 떠나서 김영근이 안 타는 걸 떠나서 김영근이가 지금 서울에 와 있죠? 서울에 올라 있죠. 이번 주가 그랑프리 대상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후지라든가 6놈이 올라왔어요. 영근이, 조성권, 최시대, 이희철, 다나카 이런 놈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이 이제 서울에 못 온 애들 있죠. 김동영 지금 대표적인 김동영이라든가 유현명 이런 그다음 또 이제 외국 기수들이 있겠죠. 오야마라든가 그런 애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어쨌든 어프로치는 제 느낌은 그래요. 지난 10월달에 미라클 라인한테 이착될 때 그때보다 더 세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때 솔직히 진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때도 그렇게 깔끔하게 못 탔거든요. 외곽돌면서 근데 이번에 선행 가서 앞에 가는데 종반 걸음은 추인마의 걸음이 나오는 그런 강인한 포스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적수가 없습니다. 3번 놓고 꼬리 찾기인데 꼬리는 분명히 혼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렇게 섣부른 판단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2세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상에 2세마들 어마어마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 대상의 한 놈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에 분명 3번마 어프로치도 다른 2세 마필보다는 좀 네. 늦게 데뷔를 하긴 그렇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3번마 어프로치도 앞으로 내년에 코리안 더비 몰라. 이거. 내년에 코리안 더비 절대 몰라요. 그 정도로 센 마필이에요. 그게 뭐, 그 말 이름 뭐였지? 대상, 이상한 대상. 나팔? 나팔 말고. 돌아온 연표. 아, 돌아오는 표. 거기에 버금가는 전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갑자기 이거 생각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지금은 돌아온 연표가 세겠지만. 지금은 내년에 1년에 가 모르죠. 센데 라팔도 세죠. 아, 라팔 세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어프로치도 지금 계속 성장 과정이 너무나 빨라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코리안 더비 서울 말 중에서 특별한 놈이 없어요. 네. 내년에도 코리안 더비는 부산 전치가 될 가능성이 이미 개차만 났잖아요. 개차만 났고요. 대상 경주 깜빡이 들어오면서. 박살이 났는데 아무튼 어프로치가 제가 보기에는 그에 필적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가지고 있고요. 코리안 더비까지 한번 계속 쭉쭉쭉 좀 만들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이 3번이에요.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문제는요. 네. 후차기. 네. 파인스타가 이거 깜빡이로 팔릴 거거든요. 당연히 깜빡이죠.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서승우 기수가 A급 기사 탔는데 오마신을 보여줬습니다. 능력상 안 되는 거. 근데 이번에 이제 기수가 서인섭 기수라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찝찝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깜빡이는 불보도 뻔한데 과연 어프로치와 파인스타 사이에 들어갈 놈이 있겠냐 없겠냐 제가 볼 때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일단 38 깜빡이는 좀 조심스럽게 뒤로 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받치든가 아예 꺾든가 하면서 나머지 쪽의 선택을 저는 지금 한 마리 보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현장에서 제가 우리가 특별 문자 보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추금 확실한 것은 3번인데 8번 파인스타는 일단 서승훈이에서 서인섭이라면 느낌이 톡 떨어진다는 거,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번 8번이 이제 깜빡이로 팔릴 게 불보도 뻔한데 파인스타가 또 그렇게 능력보다 센 느낌이 없어요. 글쎄 뭐 데뷔 초기서부터 북벌신화 들어오면서 강남 PM프라 들어오면서 대상 경주까지 출전하면서 생금에서 전력을 보강했는데 막상 지난번 경주 어프로치랑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속된 말로 그 뭐 상대가 안 된다 그러나 뭐 잽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현격한 차이를 보였죠. 좀 많은 차이를 보여주면서 깨졌기 때문에 파인스타도 직전 경기에 당분간은 최선을 일단 보여주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이제 기습전을 때릴 수 있는 1번 윙거맨이라든지 솔직히 1번 윙거맨은 그렇게 센 느낌은 없어요. 거기 2번만 기쁨에 5번만 강산제일이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 기습전을 충분히 가능한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튼 8번 파인스타에 대한 조심스러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3번만 어프로치는 축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경주 하겠습니다. 7경주 1400m 혼합 3군 별정 경주 하겠습니다. 자, 혼전 구도 되겠습니다. 1번서부터 7번까지 다 되는 놈들이 출전했습니다. 1번마 비반 코스타도 그렇고 8번마 켄터키 영웅도 승군전이지만 지난번 경주 막판 탄력을 상기해 봤을 때는 호락호락하게 물러날 것 같진 않습니다. 이병준 어떻게 보세요? 7마리 편성이 가장 어렵다 이런 말이 있죠. 되는 말만 나왔기 때문이고요. 어거지로 좀 짜맞춘 느낌도 있어요. 2주 만에 나온 놈이 있는데 다음 8경주도 그렇고 7마리 게임인데 굉장히 난해한 경주입니다. 혼전도는 아주 높고요. 1번부터 7번까지 다 된다. 다 나름대로 사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4번만 남도 트래킹이 그래도 인기마겠죠? 네. 근데 지난번 경주 우리 김민수연이 아마 강추천을 했던 경주예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좋았습니다. 초반에 이제 선행을 못 받았잖아요. 외곽에서. 그래서 중반에 계속 하다 건너편 직선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직선에서 다 올라옵니다. 맨 뒤에 있던 노블자이언트, 스타워프 다 올라오는데 또 선입으로 갔던 마페오 바르베린이 있는데 결국 못 잡았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경주 내용이 가장 좋았던 말이고요. 또 선행만은 아닙니다만 선행만 하나도 없는 경주예요. 뭐 이렇게 보면 주로 선행만 없으니까 취임에 유리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 거꾸로 선행만 없는 경주에 페이스는 굉장히 늦게 가면 오히려 뒤에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앞에서 안배너에게 기회가 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4번을 축으로 보겠습니다. 네, 4번은 남도 트래킹. 뭐 지난번 경우 저를 갖다 좀 기쁘게 해줬던 마필입니다. 프로페스 실버를 한 방으로 때려서 그렇죠. 적중을 했던 마필인데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도 그때 뭐 초반서부터 선행 싸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건너편에 선행을 갈아엎고 아 졌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졌다. 틀렸다. 또 깨졌다. 막권이 휴지 조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크릿 에셋인가? 네. 그때 맞아. 거의 실격도 했구나. 네. 걸어 들어왔어요. 시크릿 뭐야? 뭐 에센스. 시크릿 에센스요? 시크릿 에센스인데 다나카가 타면서 너무나 경합을 많이 했어요. 그거 좀 한번 내주지 막 그러면서 경주 중간에 안 내줬어.
안 내주더니 이제 중간에, 건너편에서 쑥 갈아엎었어요. 그 뒤에 누가 쫓아오냐? 프로페셔 실버가 쫓아온 거야. 걔도 무빙을 떴지 서서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도 트래킹이 여태까지 나는 단독 선행으로 보고 추천드렸는데 어렵게. 이제는 어렵구나. 포기를 하면서 사건을 접어들 때 그냥 받침 맞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막판에 버티는데 목에 터진 줄 알았어. 피 터진 줄 알았어. 자, 어찌됐든 남도 트래킹 굉장히 지난번 경기 때는 고맙게 잘 뛰어준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역시 좀 세게 보고요. 자, 개인적으로 오버먼 닥터 스피드가 글쎄 지난번 경주 혼합 3군 경주 레이드 화이트 앤 블루 물론 이제 이병전의 승부처였죠 그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뭐죠? 레이드 화이트 물론 다임이랑 대시인가 보스인가 그때. 왜? 아니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아. 아무튼 틀렸습니다. 틀린 것 같아. 맞췄잖아. 제 기억은. 왜 기억력이 없어? 아무튼 닥터 스피드가 그때 당시에 좀 적당히 팔렸던 마필이고 원래 이제 폭주를 하다가 10월달경 때 섰던 마필인데 막상 11월 9일날 뛰니까 따라가도 되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는 1500경주에서도 따라가면서 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남도 트래킹 선행을 나가면 원래 닥터 스피드라는 마필 자체가 선행가는 마필이거든요. 따라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버먼 닥터 스피드를 거의 추로 보고요. 나머지 외에도 있어 또. 네? 이 외에도 2번 2번 필드 스캔터 이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3번도 지난번에 너무 날라왔습니다. 너무 날라왔어요. 그리고 태권 남자 이런 마필 센 놈들이 보면서 켄터키 형도 늑발을 하고 날라오고 네. 어려운 경주다. 좀 어려운 경주인데 저희 사이드 넘버에서 일단 기준점 4번 남도 트래킹과 5번 닥터 스피드 두 마필을 기준점으로 삼고 7번 켄터키 형도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네, 8경주하겠습니다. 1800m 국내산 성군 별정 경주하겠습니다. 혼전 구두죠? 네. 강축은 없다고 보십니다. 똑같습니다. 7경주나. 일단 1번부터 7번까지 7마리밖에 없는데 끝번 신청마가 6번, 7번 2마리고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다 정말 말도 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7번만 톱파이터가 지난번 승분전에서 발주가 안 좋았죠. 네. 그리고 퓨리어스 타임과 바람탄 그리고 선행 같은 쉬는 고수가 3창했는데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뛰었다고 봅니다. 인기만 대조요정이었죠. 네. 그 말이랑 코 차이로 들어왔는데 어쨌든 그 전에 모닝이파람을 4마신 졌던 그건 아닙니다. 이제는 모닝이파람이 얘를 못 이긴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때 모닝이파람과 그때 톱파이터는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 승군전을 펼치면서 또 노종우 기수가 또 홈 맞춰봤거든요. 일단 개인적으로 혼전인 가운데 7번이 가장 유리하다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7번 톱파이터 유리한 점 분명히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번만 플라잉 캠프를 갖다가 이제 축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 경주 때는 이제 편성 때문에 좀 이유 없이 축으로 팔렸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용근이가 천지가탑 가지고 선을 받고 벌마소년과 무리를 하는 바람에 우리봉이 들어오고 인기마로 팔렸던 플라잉 캠프는 따라가면서 그냥 사창만 가볍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얘가 축으로 팔렸다고 해가지고 뭘 축으로 팔린 게 아니라 난잡하게 팔리면서 어찌됐든 플라잉 캠프란 마필이 어느 정도 사이즈는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가 1800인데 일단 1800을 경험을 갖다 시간 두 차례 하면서 장거리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1번 게이트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분명 생길 방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김동의 1번만 플라잉 캠프 좀 가능성이 높다. 편성 때문에 그리고 게이트 때문에 출발지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3번은 모닝파람 거기에 4번 썬더레이 거기 6번은 천인길주 2번 한양을 가지고 5번 크록스원은 이제는 포기해야 되잖아. 일단 복귀라면 나온 건 없죠. 없죠. 아니 그리고 능력도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가 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세지 않기 인기만도 세지 않기 때문에 혼전이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포인트를 잘 말씀해 주셨네요. 저희가 이제 포인트를 딱딱 찍어서 말씀해 드려야겠어. 경제 성격이라든지. 네. 지금 이병전이 말씀드렸던 게 저거예요. 인기마들도 세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가 1번 인기만 뻔하거든요. 플레임 캠프 모닝. 그 다음에 7번인데 7번. 제가 7번 추천하고 우리 김민세 1번을 했지만 얘네들이 세지는 않아요. 137로 앞쪽 끝납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톱파이터도 그래봐야 톱파이터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UCC 하는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경주 성격, 경주 특징
나머지 뭐 복귀 부분도 뭐 살짝 말씀드리긴 하는데 네. 성격을 일단 알고 배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잡는 것이 우리 이슈 씨 목소리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1번, 7번도 센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거는 현장 상태를 보면서 분위기를 보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는 것이 첫 번째로 보입니다. 네, 구경주 하겠습니다. 1400m 국내산 3군 구경주. 이번 구경주는 김민세 메인 승부처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편성을 봤을 때는 1번 만인 지력이 선행이에요. 거기에 승부전출이 2번만 올레이즈 위닝도 안 된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마필 상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5번만 행운파크는 10월달 경기 때 제가 사이드 특별 문자서부터 시작해서 다 보냈어요. 그때 제가 그때 해피니스란 마필과 같이 복싱식은 40배짜리 제가 해피니스를 축으로 갔어요. 그때 적중했던 마필인데, 자 어찌됐든 40배짜리를 원툴로 때렸던 마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마필이 행운파크의 컨디션입니다. 자 거기에 6번은 연승무패라든지 7번 러블리스타, 8번 하이키, 9번 싱글온 친구 등등 이러한 마필들이 입상권에 도전한 경기하겠습니다. 이병주께서 지난 8경 때 얘기한 것처럼 지금 팔리고 있는 마필들의 전력과 복병마 간의 전력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혼전이고 접전이에요. 자 이거 뭐 초보개당판이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아마 9번이 축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김민수가 가지고 있는 축은 따로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조교 상태가 많이 변했고, 그리고 지난번 경기 때 복귀를 통해서 딱 보니까 걸렸어요. 딱 덜 간 느낌. 야 요렇게만 탔으면 그냥 왔겠다. 그런 마필이 있어요. 이 경기 복귀를 하다 보면은 왜 저렇게 탔을까? 그냥 요 정도만 탔더라도 최하 2차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그 마필이 출전했어요. 근데 훈련 상태 좋은데 편성 딱 보니까 야 이거 웬 땡큐야. 그냥 걸렸어요. 그냥 걸렸어. 근데 문제는 그 마필이 축인데 꼬리가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꼬리도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압축이 됐어요. 한 2-3마리 정도로. 자 그렇다면 이거 배당으로 한번 승부해 봐야겠다. 이거 배당의 가치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적중에 대한 그 확실한 그 감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 구경주는 전경주 통해서 우리 훈련 쪽에서 변화된 놈, 전경주 약간 좀 방심하면서 탄 놈, 그 마필이 저의 김민수의 노림수입니다. 배당 마필입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 김민수의 메인 승부처 한 마리에 대한 노림 자신을 가지고 이번 구경주 승부를 들어가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경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10경주 1500 국내산 이군 핸디캡 경주, 역시 이병주 의원이 역시 뒤에서 단단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승부의 변을 들어보시죠. 네, 이번 10경주는 상당 혼전입니다. 아주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금요경마의 혼전 경주가 아니냐. 출전만 14마리인데 지을 말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제가 다 안 보는 말이지만 무작정 지을 말이 별로 없어요. 또 액면들이 다 나름대로 1번 빙고라지부터 2번 뭐 2연타를 때리는 양키드림, 여기에 파인드림 인기 마필이죠. 그 다음에 빅토리선이 또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 하비스트 타임은 최근에 4번 중에 3번을 대가려 왔습니다. 그런데 하비스트 타임은 제 막권에 없습니다. 12는 부러뜨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날라왔던 13번 스포티, 그리고 14번 큰놈. 자, 대단히 혼전입니다. 3번 양키드, 3번 최강병기, 그 다음에 또 한 손에 가는 7번 천년나래까지, 또 안 팔리면 터뜨리는 9번 바람의 불패 바람까지. 자, 이번 경주는 W 2개입니다. 혼전도가 굉장히 높은 경주인데 한 마리 된 어떤 제가 복귀를 통해서 잡아낸 말이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아마 제가 볼 때 인기권이 아닌가 보여져요. 다 강축은 아니래도 인기순위 한 3, 4, 5위권에서 골고루 팔 텐데 이번 경주는 깜빡이 자체가 10배가 넘는 경주고요. 깜빡이가 뭐가 나온다를 누구도 자신있게 맞출 수 없는 경주입니다. 당일날 열려봐야 알아요. 엉뚱한 말이 깜빡이 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복귀를 통해서 강력하게 노린 마필, 별을 준 마필, 지난번 경주에서 한 마리만 개판으로 탔습니다. 개판으로. 당연히 못 들어왔죠. 개판 한 마리를 제가 딱 걸렸기 때문에. 자, 1500 경주다. 일단 앞선이 좀 치열합니다. 그렇죠. 하비스트 타임 7번 천년나래 양키드림 1번 빙고라죠. 자, 이런 말을 다 때려잡고 올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제 노리스 마필은 일단 선입이에요. 각질은 선입이고 말을 지난번에 개판듯한 말이기 때문에 그놈을 놓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3방을 잡아놨습니다. 3방 잡아도 5방 사도 이겨요. 5일 쳐도 이깁니다만 어쨌든 현장에서 제가 3방, 2방 안쪽으로 승부를 압축을 해서 저의 복귀성 노림수 축을 가지고 메인 승부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10경주 굉장히 어려운 경주가 되겠습니다. 정말 분석하는데 꽤 오랜 시간을 오늘 금요 경주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갖다 할애했던 게 10경주가 되겠습니다.
금융경제 대체로 출전 득수가 적습니다. 7마리 게임, 8마리 게임 그렇죠. 뭐 이런 게임 자체들이 좀 약간 평이한 그러한 경주도 있는데요. 물론 혼전 그 안에도 혼전이 있지만은 이번 10경주가 14두가 출전했어요. 가장 많은 마리수가 출전했는데 가장 엇비슷한 놈들이 출전한 경기예요. 굉장히 혼전도가 높은 경기인데 여기 이병준의 강력한 노림수가 있다면 이거 믿고 때려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병준의 승부처인데 정말 느낌 좋습니다. 이런 혼전 경주 초급이랑 내가 예측한데 15배, 15배. 뭐가 나올지 모르죠. 뭐가 나? 솔직히 뭐가 나? 1번, 6번, 14번 너무 많습니다. 대길도 한 15배 나오는데 이러한 경주에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질 정도라면 그것도 이병준이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승부수를 던진다면 이건 내용이 좋습니다. 적중만 하면 제가 보기엔 뭐 50배에서 100배는 무조건 보장이 된다. 아무튼 이번 10경주 이병준의 승부처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 되겠습니다. 2000m 국내산 일본 핸디캡 경주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핸디캡 경주 치고는 이게 그 30조의 울줄리 마방의 마이위너가 원래 출전 등록을 했어요. 58. 네. 근데 58kg를 뚝 주니까 야 됐어. 접어. 그러다 보니까 찬스를 맞은 것들이 금포스카. 납득이 안 갑니다. 대통령제는 저는 납득이 안 가요. 56을 달고 그렇게 떴던 놈인데 53.5야. 핸디캡퍼가 맨날 깨지는 마이위너를 왜 맨날 주는 거예요? 이건 아니, 걔가 몇 회짜리 달렸으면 모르겠어. 매일 인기만 빠지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릅니다. 무슨 질병에 걸릴지 모르지만 출전 등록 해놓고 아니 58은 괜찮았을 거야. 근데 다른 놈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야. 금포스카이가 무슨 53.5? 금포로 50. 이 뭐한 짓이냐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열받아서 울줄리가 다음 주로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이걸 뭐 결정 B형인 줄 알았어. 전부 다 50이.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내가 조교사라도 뚜껑 열리잖아. 전번에 교사로 들어가서 뭐 했으면 모르겠는데 전번에도 그렇게 많이 주더니 요번에도 등록을 딱 했더니 상대 마필들의 격차 때문에 58을 딱 주는 거야. 이게 무슨 레이팅이가 그런 게 생겼잖아요. 그렇지. 믿어요? 레이팅? 우리는 안 믿습니다. 마사발표 레이팅을 믿지 않습니다.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일 부장 중하고 뛰어도 솔직히 나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석을 마이너 살짝 고민할걸? 52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 때문에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부담 중량이 줄어들었어요. 그 절대적 평가도 곁들여서 하고 있지만은 상대적 평가를 하다 보니까 상금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착차라든지 모든 계산을 다 끝내고 나니까 그렇게 이제 부담력을 줘버린 거죠. 먹지도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포스카이는 땡 잡았죠. 완전 땡 잡았죠. 뭐 일본에서 한 번 뛰어가 청출부에 한 번 들어갔는데 그때 그 전력이라면 내가 보기에는 53.5 가지고는 안 되거든. 무슨 근거로 53을 줬는지 난 전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면 대상경 이미 내외신 비포랑 농림부장관에서 57로 2차가 왔잖아요. 그 전에 또 이제 56으로 이겼고 그다음 일본 첫 도전에서는 너무 작게 봐서 51을 코 차이를 졌어. 그것도 청춘불패한테 59를 단 놈한테. 이게 53점 무슨 근거로 나온지는 저희는 납득이 안 가고 3세만에서 서비스 혜택 세일을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볼 때는 편성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6번이 축이에요. 6번이 백경이 나왔네. 우리 김민수 김민수였네. 아픔이 듣던 그때 누가 못 들어왔죠? 백경이. 메이저 킹을 약하게 봤잖아. 그때 저거잖아. 청춘불패 한 방. 청춘불패가 빠졌다. 네. 그 바람에 김민수 의원이 죽 서서 개를 주고 말았습니다. 아픔이 있는 말인데 아무튼 백경도 되는 말이고요. 네. 그러나 저러나 금포스카이는 여기서 논의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초강수비 다이나믹 질주란 1군 마필과 경합시에도 데리고 놉니다. 3세마가.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필 상태가 좋고요. 제가 보는 게 이제 선행 승부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에요. 거리가 2000m인데 뭐 얘가 2000m를 갔다가 최근 몇 차례 세 번 연장 뛰면서 성적이 나쁩니까? 대상경주로 들어왔죠. 청춘불패랑 같이 들어왔죠. 지난번 대상경주 무리해서 매직댄스 때문에. 매직댄스 때문에 깨졌죠. 향랑이죠. 이런 말들이 깨달았죠 그날. 금포스카이가 입궁이 편성에서 축이라 봐요. 네, 저 같으면 58 주겠습니다. 핸디캡프라면. 저 58까지는 그렇고 그냥 나머지가 없어서 57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근데 어찌됐든 금포스카이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능력도 그렇고요. 최근 분위기도 그렇고 강축이랑 인정이 되고요. 그렇게 보시죠? 네, 후차권이 문제예요. 네, 어떻게 보시죠? 일단 후차권이 뭐 1번, 2번, 3번 뭔가 다 쓰레기네. 노톤랜드. 물론 제가 23일 마치긴 했지만 이게 승문전이잖아요. 그렇죠. 람세스 지워야죠. 자, 후차권이 홈전인데 일단은 4번 금폭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봐야죠.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인정 안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딩 조이 5번. 그리고 외곽에 이제 휴양하고서 조금 꼼지락해 보이는 8번 찬란한 우승. 그리고 김민수 의원이 지난번에 9을 추천드렸던 백경.
일단 솔직히 말해서 나머지 사랑 드립 정도는 예전에 많이 뛰었던 말인데요. 네, 말이 별로예요. 일단 뭐 지금 언급했던 말 중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6번 금포스카이는 강력한 축이 맞고요. 보통 이제 핸디캡 경주에 대길 없다. 그게 정설이고요. 1년에 한 번 들어간 대길입니다. 핸디캡은. 자, 일단 4번 금포거루, 거기 8번 첼라는 우승, 11번 백경주. 세 마필 중에서는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어떤 형태라도. 또 나머지 마필 중에서 순발력이 있는 10번 포스터치도 있긴 한데 금포스카이 때문에 따라가면 되겠어? 저는 안 봅니다. 부정적으로 포스터치를 보여요. 네, 부정적으로 봅니다. 9번 샤이닝 퓨처는 뭐 느낌 떨어지지 않습니까? 김태경 기승했기 때문에. 거기 상승 모드는 제가 8월달 경주 한 방울 때려서 아는 마필이에요. 이건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까? 네, 아직 아닙니다. 아무튼 일단은 뭐 사이즈 넘버원에서는 일단 6번과 금포스카이는 대가리고요. 4번, 8번, 11번이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현장에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14년 12월 12일 금요경주 부산교차 경주 경마 사이즈 넘버원 예상 방송이었습니다. 저희는 보다 많은 준비를 해서 보다 많은 적중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거고요.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